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요즘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란 전쟁이 정전으로 가면서 타결이 될까 했는데 이란과 미국이 서로 또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앞으로 어떻게 떠들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또 중시는 뭐 그냥 그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 위험지수가 이제 90을 넘었는데 원래 그 위험지수는 20에서 40 정도 높아야 40 정도가 좀 뭐 정상에 가깝다 볼 수 있는데 그 2배가 넘기 때문에 정시가 불안합니다. 부동산도 지금 뭐 전월세가 뛰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강경 정책을 취한 지 1년 지났습니다만 효과가 뭐 있었느냐라는 회의론이 들면서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지럽습니다. 여야가 모두 주권자인 국민은 뭐 전혀 의식하는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리고 있습니다. 역시 각각 우물 안에서 당권 싸움, 그 다음에 권력 투쟁이랄까요? 몰두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국민들이 국내의 정세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참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또 이상기후 엄청난 더위 속에서 말이죠. 해법을 못 찾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온통 뭐 날만 새면은 뭐 가시돋친 말이 서로 가면서 이 말의 전쟁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국민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선 그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일단 중요하겠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 뽑혔고 또 국회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데 지금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역시 지금 어떤 우물한 싸움에 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지금 국내 현안으로서 그 여야가 말이죠. 정말 어떤 그 정당을 초월해서 합심해서 대처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야가 각각 찢어져 있고 또 여야 내부적으로 또 분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정치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 국방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이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지금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겠느냐. 북한은 뭐 핵무력을 또 강화한다면서 남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또 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향후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역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역시 그 한반도의 군사관계가 심해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핵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뭐 핵과 ICBM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역시 세계 핵강국에 비하면은 일단 그 핵전력을 매우 뒤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핵무기의 특성상 그 거대 핵강국이라든지 소수 핵무력국이라 하더라도 역시 상호 견제하는 룰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그 이란을 침공했죠. 선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핵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역시 그 핵 강국이 굉장히 그 정말 그 우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무력을 행사하는데 좀 더 강한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을 때 러시아는 또 핵 강국인데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1945년 투하된 뒤로 핵무기의 공포가 냉전을 지배했죠. 그래서 그 핵 강국인 미국과 소련이 말이죠. 무한 경쟁을 벌이다가
있다가 결국 소련이 해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무대를 가다가 지금 중국이 G2까지 부상해가지고 지금 향후 말이죠 10년 전후에서 지원으로 가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은 또 어떤 입장이냐? 경제력과 제라식 군사력을 말이죠 세계 상위권 선진 대열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그 무기의 전쟁이거든요. 신무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시 남북 간의 이제 어떤 군사력을 봤을 때 핵과 비핵 이 부분에서 일단은 그 상대가 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미국의 해구산을 빌어서 북한의 그 핵에 대처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이 서로 그 핵을 가지고 말이죠 상대에 대해서 위협하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 한민족 사상 최악의 지금 대치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체 핵으로, 남한은 미국 핵을 빌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장을 놓고 만약 도발하면 끝장을 내겠다. 상대방에 대해서 핵으로 끝장을 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또 보복할 경우에 핵무기가 남북한을 전부 초토화할 것이다. 그럼 한민족이 공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해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 해법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남쪽에 집권 여당과 야당, 제1야당은 말이죠. 지금 자기들 진영 내부의 싸움으로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정치권이 말이죠. 문제가 있잖아요. 이승만 독재하고 뭐 박정희 독재에 해가지고 그 87년 6월 항쟁을 해가지고 민주화 공간이 뭐 좀 계속 확대되는 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역시 그 2017년과 2024, 25년에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시민사회의 말, 정치에 대한 요구, 눈높이가 대단히 높다는 거. 그리고 그 이른바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탄핵으로 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막강한 힘이 잠재된 상태에서 말이죠. 이 정치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사회는 정말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폭발력을 말이죠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슈화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그 정치권이 그 이른바 시민사회에 말이죠 정치에 대한 요구, 어떤 개선, 개혁 이 부분이 거의 뭐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피서혁명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해야 될까 했는데 집권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역시 그 시민사회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요구,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킬 정치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말이죠. 가능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정부 수립 이후로 민주주의를 일단 가로막고 또 억압했던 두 개의 그 제약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보안법, 하나는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보안법은 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서 보면은 이른바 진보적 정당, 정치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진보는 막힘이 없는 바로 사상과 말이죠. 표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토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당들은 뭐 자기들 간판은 보수 진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 거의 다 그 보수 정권 색깔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전협정 이후로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라는 것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비본토를 위한 세계 전략을 수행했다. 즉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정찰 감시하고 또한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지난 70여 년간 갖춰왔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한미 상호방위가 4조에서 말이죠. 권리로 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휘권력 특권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말이죠. 모든 것은 비밀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지난 70년간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한미군은 그냥 뭐 북한 방어를 위해서 주둔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 가짜 뉴스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왜 와 있습니까? 미국의 그 법에 의하면 미 국익 수호, 보호가 제1번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한반도에 말이죠. 북한에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한미 두 정부가 70여 년간 일단은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용이다라는 걸로 가짜뉴스로 연막을 치면서 주한미군이 중국,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의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 전략을 수행한 사실을 일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죠. 물론 뭐 학계라든지 그 전문적인 군사 연구 단체에 대해서는 그걸 다 알고 뭐 발표를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만 한미 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1차 역할이 중국, 소련, 러시아 즉 대륙을 향한 말이죠. 작전하는 최전선 부대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지금까지 속이면서 어떤 국민에 대해서 말이죠. 그 정말 그 헌법적인 그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한국 정부가 직무유기했다. 이게 주한미군이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한다면 이 강대국 간의 전쟁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중국과 주한미군 공군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는 것은 바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중국과 미국의 말이 전투기 서해상 대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다가 항의하니까 주한미 사령관이 말이죠. 자기들은 한미동맹의 그 틀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다. 정부 맞짱 뜨잖아요. 일개 말이죠. 외국군 주둔군 사령관이 주둔국의 정부와 맞짱을 뜬다. 이거 뭐 점령군의 대단한 행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역시 이제 한국의 군사적인 주권이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이죠. 세계의 사령관 모자, 즉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 모자를 쓰고 한국의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국회와 우리 한국 정부가 침묵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간을 좁히는 두 개의 요인이 국법법과 한미동맹인데 이재명 정부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함구하죠. 그러면서 무슨 뭐 되지도 않은 소리만 말이죠. 계속 하면서 하는데 역시 그 우리 한국 정치의 모순이 국법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처럼 존재하는 한은 시민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자기들만의 그 우물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리그를 벌린다. 이 부분은 지독히 신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국민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는 데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